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모비스 대 고양캐롯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6차전 맞대결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원정에서 88대 8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우석, 장재석, 함지훈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마스크 투혼을 펼친 론제이 아바리엔 투수와 서명진이 백코트 싸움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경기, 게이지 프림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저스틴 녹스의 역할 분담도 좋았으며 최진수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이죠. 반면 고양 캐롯 점퍼스는 디드릭 로슨, 이정현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전성현이 연속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으며 세점슛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수비로 전환이 늦었으며 이종현이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면서 토종 34번 포지션에 대한 고민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양 캐롯은 5차전 맞대결에서는 고양 캐롯 점퍼스가 원정에서 84대 8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종료 0.5초 전 결승 점퍼슛을 성공시킨 디드릭 로슨이 승부처를 접수했으며 40분 풀타임을 소화한 이정현이 극강의 야투 효율을 선보였고 전성현의 세점슛도 재가동되었던 경기였죠. 반면 울산 모비스는 게이지 프림, 이우석이 분전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9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턴오버에 이은 손쉬운 속공 실점은 추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주범이 되었던 경기였죠. 4차전 맞대결에서는 고양 캐롯 점퍼스가 홈에서 80대 7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부처에 연속 6득점을 기록한 전성현이 해결사가 되었고 이종현이 골밑 싸움에서 큰 힘이 되어준 경기였죠.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친 디드릭 로슨의 휴식 구간에 원주 DB의 일시대체 선수로 뛰었던 드미트리우스 트레드웰이 앞선 경기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로공사 대 흥국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2차전에서는 흥국생명이 홈에서 3대0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열레나가 단 하나의 범실도 기록하지 않는 무결점 경기력을 선보였고 김연경도 높은 공격성 공률을 기록한 경기였죠. 김미연은 1세트가 시작되자마자 서브 득점 2개 포함 7연속 서브를 퍼부으며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또한 이원정 세터가 양 날개 공격을 잘 살린 것은 물론 중앙 백어택, 시간차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팀을 이끌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흥국생명은 반면 도로공사는 문정원은 58.33%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지만 정규 시즌 리시브 효율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임명옥 리베로가 22.22%의 리시브 효율에 그쳤던 탓에 눈에 보이는 공격의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경기, 박정아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캣벨은 상대 블로킹에 자주 걸렸습니다. 또한 블로킹, 서브 에이스, 범실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1차전에서는 흥국생명이 홈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유효 블로킹 싸움에서 42-19 완승을 기록하는 가운데 블로킹과 수비 이후 2단 연결의 정확도가 올라갔고 상대 코트의 빈 곳을 노렸던 김연경이 맹활약을 펼친 경기였습니다. 엘레나도 다양한 개인 스킬로 득점 리더가 되었으며 김미연의 지원 사격도 나왔죠. 또한 이원정 세터가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으며 김혜란 리베로는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33번의 디그를 시도했고 32개 디그를 성공시키며 상대 에이스를 지우는 수비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흥국생명이 우세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천안 대 전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티는 충남 아산 원정에서 패하며 사전 전패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프로리그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됐지만 스타트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로드리게스 모타와 다미르 등 능력 있는 외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지만 중원에서 볼 점유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하기에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수비진도 불안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서울 이랜드 원정 승리에 이어 홈에서 김포FC에 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 중 3경기를 홈에서 치렀는데 3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실망스러운 건 아닙니다. 발디비아는 입단 첫 시즌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중앙과 최전방을 종횡무진하고 있고 플라나와 임찬울 등 해결할 선수도 있습니다. 부진한 시모비치가 살아난다면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천안시티는 이민수와 윤용호 등 박남열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 경기에도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우진과 발디비아가 나설 전남 드래곤즈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죠. 차우현과 김주환 등 최종 수비에 불안도 있는 홈팀 상대로 전남 드래곤즈가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고어헤드 대 아약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인 위트레흐트를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전력 상승 효과가 없었기에 시즌 전만 해도 강등 후보 중 한 팀이었지만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가고 있죠. 스토커스와 리드베리 등 공격진은 기회를 해결하고 있고 로버가 버티는 수비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팀인 아약스 상대로는 무리하지 않고 승점 추가를 위한 경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약스는 리그 선두를 달리던 페에노르트에 패하며 우승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두산 타디치와 알바레스 등 베테랑 미드필더들이 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죠. 때문에 페에노르트와 승점차가 벌어졌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베르바인이 부상으로 빠진 점은 아쉽지만 쿠두스와 브로비 베르기스 등 공백을 메워줄 선수는 충분합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 대 페에노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3연승에 성공하며 6위를 유지 중입니다. 선두권과 격차는 있지만 5위인 트벤테와의 승점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중앙 미드필더로 8골을 기록한 페르스 에런을 비롯해 라우리센과 사이토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충분히 기회를 골로 연결하고 있고 아벨스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합니다. 구즈만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 없는 풀피시기에 로테이션 가동도 원활한 팀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지난 라운드 아약스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에레디비제의 우승의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아약스에게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었는데 승점 6점 차로 앞선 선두입니다. 다닐로를 제치고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히메네스가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드리시와 자한바크시 등 이선의 활약도 꾸준합니다. 그러나 3월 A매치 기간 동안 부상자가 생겼죠. 이선이 헤딘 스지만스키와 주전 풀백 제트류입니다. 센터백 트라우너가 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페에노르트의 시즌 페이스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핵심 선수 3명이 부상으로 빠진 데다 윙어인 이드리시가 리그 징계로 빠지는 여파가 큽니다. 딜로선과 카산위조 등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풀핏의 페에노르트로 보긴 어렵습니다. 홈팀도 수비로 버틸 힘이 있기에 무승부도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위트레흐트 대 볼렌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는 휴식기 전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상위권과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치르긴 하지만 6위인 로테르담과의 승점차도 10점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에레디비지의 시즌 종료 후 유럽 대항전 출전을 위한 플레이오프에는 갈 수 있기에 순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스트가 부상으로 빠진 점은 아쉽지만 두비카스와 엔센, 붓사이드 등 언제든 골을 넣을 선수들은 즐겨야죠. 폴렌담은 다음 시즌에도 에레디비지에서 뛰기 위해 남은 시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3연승에 성공한 홈 경기와 달리 원정 경기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단 미에그햄과 울드치크 등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허물 윙어들이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기복 있는 모습입니다. 제공권 장악이 좋고 결정력도 갖춘 도스트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위트레흐트에는 이번 시즌 실질적으로 주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 두비카스가 건재합니다. 폴렌담은 베나마르와 플린트 등 중앙 수비가 시즌 내내 불안한 모습인데 원정에서 두비카스를 전면에 내세울 위트레흐트를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